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등기법 이제 그 총설 한 봤죠. 총설의 중요한 거 보셨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등기의 기간과 그 설비 봤습니다. 봤고, 그다음 이제 3장이 우리 흔히 말하는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자, 우리 흔히 이렇게 해요. 이 등기법을 절차법 그랬죠. 이렇게 했어요.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을이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다. 이렇게 하면요. 현재 보세요. 그러면 요 갑이 을에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등기 관련되는 서류,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자, 을 소유자입니까? 아직 아니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을이 등기를 해야 이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그 등기에서 이제 그 등기 절차, 그게 이제 다 묶어서 놓은 게 절차 총론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이제 제일 끝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럼 제목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보시면 이제 3장 돼 있고, 제목이 이제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3장은 총론이죠. 그 다음 이제 4장. 자, 5페이지 가보세요. 5페이지 가보시면 4장에 가시면 이제 그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장에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그래서 4장, 5장 묶어서 이렇게 해요. 절차, 강론. 이렇게 보시면 이제 3장은 총론이에요. 총론. 총론에서 여기는 이제 등기 절차 전반이 이제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절차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시고 이 총론 파트인데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크게 이제 보시면 제목이 4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제 1절에 등기의 개시 방법 돼 있습니다. 개시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가시면 제 2절에 이제 등기의 신청. 이렇게 묶어서 여기 2개 묶어서 이제 흔히 이제 등기의 신청 형태라 표현합니다. 등기의 신청 형태.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 파트는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 가시면 등기의 신청 방식 이렇게. 방식.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신청 후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제목이 이제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하나씩 잘라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이거 나와야죠. 첫 번째가 등기의 신청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뭐 등기의 뭐 신청 형태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형태. 그럼 이제 여기는 현재 법상 이렇게 돼 있죠. 자, 등기는 당사자 신청, 감공소의 촉탁에 따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신청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분류하기를 제일 처음에 이제 신청 이제 주의라 부릅니다. 이렇게. 신청주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신청주의에 예외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보시고 또 하나. 자, 신청에서 첫 번째 이제 신청주의 그랬죠. 다시 여기를 잘라요.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죠. 현재 법률에 써 있기를 이렇게 했어요. 자, 등기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그게 신청주의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당사자의 신청 이렇게. 그럼 두 번째가 이제 관공서의 촉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신청과 촉탁. 그럼 또 이제 신청주의 예외. 말 그대로죠. 여기는 신청하지 않아도 이제 등기할 수 있더라. 예외. 다시 이제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등기간의 직권 등기. 직권.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법원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신청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크게 이제 두 가지다. 첫 번째가 신청주의. 두 가지. 첫 번째 이제 당사자 신청. 또 하나 이제 관공서의 촉탁 등기. 이렇게. 그래서 신청과 촉탁. 또 하나 이제 보시고. 그럼 예외가 이제 또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등기간의 직권. 자, 이게 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을 안 해도 등기한이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한의 직권. 또 하나가 이제 법원의 명령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하세요. 형태 파트는 이렇게 4개로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시고. 자, 또 이제 또 하나.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당사자 신청. 이 신청 파트가 이제 거기에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신청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던 신청입니다. 이렇게. 신청.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공서 촉탁 그랬죠. 촉탁. 자, 관공서. 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관, 관공서도 이제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촉탁 등기한다. 보시면 요 촉탁이라는 말. 요 촉탁이란 말은 신청과 똑같은 말이에요. 신청이 또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뭔가 하면 국가기관이 신청하니까 조금 이제 다른 표현을 쓰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할 때는 촉탁 이렇게. 그래서 명칭. 그래서 이제 등기 절차 중간에 관공서가 개입을 하면 국가기관 개입하면 그때가 이제 촉탁 등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예외가 또 두 개. 첫 번째가 이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형태 파트는 이렇게 네 개 딱 잘라놓으십시오. 이렇게 잘라주고 자, 또 이제 당사 신청인데 다시 분리하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등기한다. 그때는 원칙은 이제 갑과 을이 같이 와야 되겠죠. 거기가 이제 우리 말하던 공동신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신청. 이렇게.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 갑이나 을이나 어느 일방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단독신청. 이렇게. 또는 이제 갑과 을 말고 갑과 을 외에 다른 이제 3자가 올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제3자에 의한 등기.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여기가 이제 등기에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뭔가 하면 종류를 보세요. 종류를 이렇게. 자,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시험이 나오면 이렇게 하죠. 자, 일단 뭐 신청은 원칙이니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촉탁 등기. 촉탁 등기 파트는 아직까지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촉탁 등기 파트는 뭐 촉탁 등기 종류를 보시는데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이제 등기 절차 중간에 국가기관이 개입을 하냐 안 하냐 요거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촉탁 이렇게. 그다음 이제 등기한 직권. 여기는 중요해요.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등기가 있더라. 직권 등기. 보시고 이 직권 등기가 이제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 사항이고 뭐 주로 얘가 이제 그거 있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 이렇게. 또는 이제 뭐 무슨 뜻의 등기라는 거 나중에 나올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직권 등기 보시고 특히 요거 얘기하세요.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 그리고 법원의 명령. 요 파트는 크게 세부적인 사항은 없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명칭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직권 등기 하나 보시고. 그럼 또 이제 당사 신청 원칙이죠. 자, 다시 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자, 당사자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하죠. 과연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자, 또는 이제 등기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또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을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사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나온 거예요. 등기 이제 신청 적격 그래요. 말 그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이게 이제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예요. 이렇게. 하나. 다음 두 번째. 자, 공동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을이 이제 등기를 신청해야죠. 그럼 이렇게 해요. 이 신청인데 일단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 갑과 을을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그래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각종 등기할 때 자, 등기 권리자가 누군지 등기 의무자가 누군지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또 보세요. 그러면 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인데 자, 개념 먼저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에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팔았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겠죠. 그럼 이제 요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럼 이제 을이 서류 가지고 와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을 해야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요. 등기관은 이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하죠.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그럼 이제 보세요. 등기부에 이제 누구 앞으로 등기 올라갔다? 자, 을 앞으로 올라갔죠. 을이 등기 권리자예요. 말 그대로 등기함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또는 등기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보는 자. 요자가 이제 등기 권리자. 자, 또 보세요. 그러면 갑은 이제 등기부에서 이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죠. 을은 이제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요 갑을 이제 이렇게 볼래요. 등기 의무자. 등기해줄 의무를 지는 자. 또는 등기함으로써 어떤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이렇게 보시고 요 개념이 등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제 뜻을 잡아놔야 돼요. 또 이제 두 번째 단독 신청 그랬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갑과 매매는 파트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보세요. 자,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주로 했었는데, A는 아버지고,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B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딱 했어요. 그럼 아들 B가 이제 상속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A에서 B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요거는 공동 단독. 요게 단독이겠죠. 어차피 아버지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단독 신청, 이 파트는 단독 신청하는 등기. 종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종류. 종류가 뭐가 있는가. 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아무리 기다려도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안 넘겨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 원칙은 공동 신청이죠. 근데 갑이 협력 안 하면 자, 을은 어떻게 한다? 을이 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 받아와야죠. 여기서 나온 게 이게 이제 판결에 한 등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공동 단독 잘 보셨고, 자, 제3자. 자, 이제 요거는 뭔가 하면 여기는 권리자, 의무자, 외의 3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흔히 이제 여기는 그 대상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말 나올 거예요.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이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위 등기 있습니다. 자, 이 대위라는 말. 이 말 우리가 한번 봤어요. 지적법 할 때. 토지 이동의 대위 신청. 원래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위 신청 보시고 여기도 이제 뭐 주로 나오는 게 뭐 채권자 대위 등기라는 말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일단 여기 제3자. 이 파트는 아직까지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용어 뜻만 정확히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형태 파트 여기인데 이제 첫 번째요. 여기는 여기 이제 빨간 글씨들.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여기 등기안의 직권 등기 이렇게 자주 출제돼요. 그럼 또 이제 위에 올라서 첫 번째 이제 등기 신청 적격. 자, 그거는 5페이지 보시면 그 제 2절에 있죠. 등기의 신청 적격 보시면 뭐 16, 18, 19, 24 이렇게 나왔어요. 그 보시고 이제 가장 이제 그 뭐랄까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잘라야 돼요. 등기 신청 적격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자. 우리나라 흔히 이제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또 하나 이제 뭐 비법인 사단지단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합니다. 보시고 그다음 이제 자 공동 신청 나왔죠. 보시고 근데 여기 요 파트는 시험 보시면 단독 문제는 한 번 나왔어요. 19회 때. 근데 요 파트는 요 개념을 잡아야 나중에 등기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사항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권리자와 의무자의 구별 이렇게. 그다음 이제 단독 신청. 자 보시면 17, 19 이렇게 나왔죠. 보시고 요 파트도 올해도 하나 나왔습니다. 25회에도. 그래서 17, 19, 25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요 파트는 주로 시험 나오면 주로 그거 나와요. 주로 이제 뭔가 하면 판결에 의한 등기.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제3자는 명칭만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보시면 이제 그 5번에 보시면 등기 신청 의무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이 등기는 원래 신청주의라고 그랬죠. 이렇게 했어요.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원칙은 을이 신청을 해야죠. 갑과 을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나라 등기는 원래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등기할 의무를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들어보시면 현재 등기법상 흔히 표시등기라 표현하죠. 표시등기는 1월에 신청 의무기한이 있습니다. 1월에 신청 의무기한. 또 이제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거기는 이제 소유권 등기가 의무를 규정해놨습니다. 부특법에서 소유권 등기한다. 이게 이제 60일의 의무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보시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신청 의무.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형태 파트는 이렇게 자르세요. 신청주의와 예외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명칭을 쭉 파가지고 여기서 이제 빨간 글씨들. 요게 이제 우리 그 자료에서 이제 체크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쭉 비교.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이거 하나 보셨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하죠. 자, 등기를 신청한다. 돼 있고, 그다음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죠.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서류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거 나왔고요.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신청 정보 및 이제 첨부 정보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용어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정보라는 말, 요 말 대신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신청 서류. 그래서 여기 보면 신청서와 첨부 서류입니다. 이렇게. 신청서와 첨부 서류. 자, 이렇게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하죠. 그럼 이제 을이 갑에게 잔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죠. 그럼 이제 그 을이 서류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을 딱 해야죠.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등기할 때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전자 신청할 때는 자, 서류 제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 파트도 그 나중에 뭐 기본 서류 보시면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시험 나온 서류는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에 그거 나왔고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이제 신청 정보 이렇게 등기 신청 정보. 자, 그럼 이제 대신에 자,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서류. 여기 이제 등기 신청 서류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제 요 서류 파트 여기는 이제 뭐 작년도 시험에 한번 다 갖다 놔놨죠. 신청 정보에 이제 뭐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그래서 신청 정보 이게 이제 간단하게 등기 신청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흔히 이제 등기 원인 정보라 부르죠. 자, 등기 원인 정보. 자, 똑같아요.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자, 더 하나. 또, 자, 등기 원인이 나왔습니다. 자, 등기 원인이 뭐죠? 등기 원인. 이렇게 써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야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때 등기 목적은 뭐? 등기 목적?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그러면 등기 원인? 이게 매매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요거는 매매를 가리키는 정보예요. 매매. 그럼 매매를 가리키는 서류 뭐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매매 계약서 이렇게. 보시고 이 파트는 앞으로 흔히 이렇게 하세요. 원인 정보 파트 경우는 간단하게 무슨 계약서 그러시면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이 파트 보시면 시험에 크게 두 번 나왔죠. 19회, 21회 이렇게. 또 보시면 여기는 시험 나오면 그거 나와요. 이제 거민 계약서. 근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요. 자, 계약서에 대해서 일정의 국가기관에 거민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거민을 요한다. 확인을 요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거민계약서 이렇게. 그래서 흔히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거민계약서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때 이제 거민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시험 나올 거예요. 원인정보 시험 나오면 이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 요거는 흔히 이제 이렇게 했죠. 과거에는 이제 뭐 등기 필증. 우리 흔히 사회에서는 등기 권리증 그래요. 권리증. 근데 이제 권리증은 법률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요거예요. 등기 필 정보. 이렇게. 요것도 이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고 기억하세요. 요 파트는 한 14회 때까지는 시험에 매년 나왔었어요. 그걸 좀 뜸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고 또 하나 이제 보세요. 그럼 자, 등기필 정보는 이제 제 첫 번째가 이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냐 안 하냐. 그 비교하는 방법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의 제출. 요거 하나. 제출하는지 아닌지 비교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등기필 정보 관련해서 구분하여요. 자, 이렇게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렇게 하죠. 을이 갑에게 잔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우리 흔하서 옛날 말대로 하면 등기 권리증을 넘겨줘야죠. 그런데 잃어버리고 없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체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흔히 시험에서 이제 언급된 사항입니다. 제출과 멸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시면 최근 이 파트는 조금 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등기필 정보 관련되는 등기 예규가 좀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등기 예규 이 파트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이제 불시당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필 정보는 내년 시험에는 뭐 반드시 나올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험 나오면 뭐 내용이 많아요. 제출, 부제출 물어보는 거. 또 이제 정보를 멸실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또 하나 이제 등기 예규까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네 번째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이렇게 하세요. 하나. 인감증명 시험 나오면 인감증명을 제출하냐 안 하냐 비교하는 거. 그 시험 문제입니다. 인감증명의 제출.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자, 제출한다. 제출한 경우는 뭐 나중에 법률에 보셔야 되는데 법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그죠? 그럼 또 나왔죠.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좀 전에 신청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죠. 공동 신청에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중요합니다 그랬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인감증명 제출한다. 인감증명은 제출하는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을 줬고, 그럼 이제 갑일에게 소유권 넘겨야죠. 그러면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안 한다? 제출한다가 돼야지. 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왜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인감증명 제출하는 경우, 그것도 세 가지가 이제 좀 외울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요만큼이 흔히 시험 나와요 주로.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기 원인 정보,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해요.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가리키는 정보.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과거에는 여기를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서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이제 가리키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 파트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뜨긴 뜨는데 이 파트는 주로 공법 내용이거나 민법 내용이 많아요. 공법이나 민법 내용. 그래서 뭐 최근 시험 나온 거는 그거 나왔었어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서. 요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서. 자, 보시면 기억하세요. 자, 토지거래 허가는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 민법 시간에, 또는 중개업법 시간에 나올 사항이에요. 보시고, 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우리 흔히 표현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설정할 때, 가로치고 예약 포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이 이제 주로 이제 뜨는 사항. 보시고,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 이제 한 20회 때까지는 여기가 시험이 많이 나왔었어요. 서류 파트가. 많이 나오다가 지금 20회 이후로는 이 파트가 조금씩 비중이 줄어들어요. 근데 보시면 문제가 안 나온다는 아니고 비중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유가 건 여기서 이제 각종 등기할 때 원인 정보,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이런 게 필요하냐 아니냐. 요거를 최근 시험은 주로 강론으로 물어봐요. 권리 등기 물어볼 때.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랄까 문제는 포인트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저런 서류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서류도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거 나와야죠. 자, 보세요. 그다음 나올 서류는 뭔가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등기 신청 방식이 나올 거예요. 신청 방식. 자,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자,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를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가? 이것도 이제 잘라봐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 원칙은 갑과 을이 등소에 출석을 해야죠. 그걸 우리가 이제 방문 신청 그랬어요. 방문 신청. 근데 지금은 출석 안 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자 신청이죠. 여기. 그래서 이제 전자 신청.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현재 등기법 자체에서 요 파트를 막 좀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이제 중요한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칙은 방문 신청이죠. 그래서 방문 신청 파트는 큰 뭐랄까요 공부할 파트는 별로 없고 대신 이제 여기 전자 신청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 그럼 또 이제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갑과 을이 이제 이렇게 출석을 안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때 나온 게 이제 전자 신청 파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여기도 이제 뭐 흔히 나중에 가면 뭐 사용자 등록 절차 이렇게 또 이제 전자 신청 절차 이런 게 주로 이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자 최근 10년간 보시면 시험 문제 5번 나왔죠. 그래서 16, 17, 18, 20,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번 이제 나올 시기 됐죠. 그래서 정확히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했죠. 여기 네 번째는 이제 등기 신청 후 절차 그래요. 등기 신청 후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요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럼 이제 을이 이렇게 하죠. 갑과 을이요. 을이 준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 보세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신청 형태. 두 번째가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세 번째 이제 신청 방식. 여기까지가 이제 요 내용입니다. 신청하면 이렇게 하죠. 등기한이 이제 의뢰 서류를 접수를 받아야죠. 접수를 받고 그다음 이제 심사를 해요. 자, 과연 이게 등기할 대상이냐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다 묶어서 여기 이걸 이렇게 써요. 이제 등기 절차 이렇게 놓으시고 또 하나 절차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는 거는 신청만 하는 거죠. 나머지 뒤에 이제 접수, 심사, 기록 여기가 이제 여기예요. 신청 후 절차입니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뭐 접수한다, 심사한다, 기록한다 큰 내용이 없죠.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심사를 했어요. 심사해 보니까 이제 자, 의뢰 등기 저게 등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등기한이 이제 의뢰 등기를 등기부의 기록을 거부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각하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하 이게 뭔가 하면 등기부의 기록을 거부하는 처분입니다. 이게 이제 등기법에 29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11가지가. 또 11가지가 놀라시는데 11가지 외우는 건 아니에요. 흐름만 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각하 사유다. 이렇게. 자, 또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의리 등기를 신청한 후에 자, 보세요. 집에 가다가 갑자기 등기하기 싫어집니다. 그럼 돌아와서 야, 나 등기 안 할래. 자, 서류 줘 그럴 수 있죠. 등기 신청 요거를 철회하는 거. 요걸 이제 취하라 부릅니다. 각하와 취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각하 요게 이제 중요한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각하 사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요. 각하 사유는 현재 11가지입니다. 11가지를 외운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흐름만 잘 잡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제 지금 나온 이제 요 각하. 정확히 이제 추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하 파트 여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뭔가 하면 각하 파트가 보시면 현재 문제가 지금 4번 나온 걸로 돼 있죠. 근데 요 파트는 그 우리 뭡니까? 앞에서 우리 그거 봤었어요. 등기 대상.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 등기할 권리 변동. 자, 그거랑 묶어서 같이 낼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등기 안 되면 각하 사유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의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하 사유 뭐가. 보시고 여기가 이제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제 자,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딱 했어요. 자, 기록했다. 자,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나면 을은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 그러면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 딱 했으니까 등기 관련 을한테 이제 뭔가 서류를 하나 이제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서류를 줘야 되겠죠. 소유자니까 이렇게.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요 등기한이 을한테 이제 을 앞으로 등기한 후에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줄 거예요. 등기필 정보. 그게 이제 앞에 나온 아까 봤던 이제 여기 나왔던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등기필 정보. 또는 이제 을 앞으로 등기했다. 그때 이제 대장소한테 알려줍니다.
대장소관청에 그건 이렇게 써요.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또는 세무서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파트 지금 나온 거는 흔히 이렇게 해요. 등기 완료 후 절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고 여기서는 요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를 3개로 자르서 해요. 이렇게 4개로 짜.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등기의 신청 형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가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서류 아까 봤던 5개. 명칭. 그다음 이제 신청 방식. 여기는 이제 전자 신청. 신청 절차. 여기서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각하 사유 물어보는 이렇게. 이만큼이 이제 총론 파트고 지금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제 일부러 그냥 해서 이 파트는 이렇게 제목만 쭉 적어놨습니다. 보시고 그 책에서 순서만 잘 잡아놓으세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렇게 등기 절차 관련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강론 파트 있죠. 이제 표시의 등기와 권리 등기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